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13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의 거래 내용을 보고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전화요금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다. 전화요금은 비용이죠. 통신비,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자산 감소가 되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중 총계정 원장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은 무엇인가? 이건 거래 판례서 보면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죠.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그럼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이니까 임대료 수입은 대변에 나타나죠. 요거는 자산이니까 차변, 요건 비용이니까 차변, 자산이니까 차변. 잔액이라는 건 증가되는 쪽에 잔액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3만원을 5만원으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는 기말재고 상품을 그려보면, 자, 여기에 기초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순매입이 있고 순매입액이 있고 기말상품이 있는데, 자, 요걸 빼면 매출원가가 나오죠. 매출원가. 근데 요게 원래 3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요게 3만원이었는데 요거를 5만원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5만원으로 이렇게. 그럼 5만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바람에 여기 이제 5만원으로 기말재고를 올리면 그만큼 매출원가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라는 것이 감소가 되면 여기 답이 그냥 나와 있네요. 매출원가의 과소계상.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면 매출총이익은 과대계상되고 순이익도 과대계상되죠. 순이익이 과대계상되면 자본도 과대계상되고, 재고자산이 과소가 아니라 과대죠. 과대. 지금 3만원을 5만원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매출총이익은 오히려 매출원가가 줄어드니까 매출총이익은 원가가 싸니까 이익은 많이 나겠죠. 과대가 되겠죠. 매출총이익이 과대가 되면 당기순이익도 과대가 되죠. 2번 답입니다.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여 나열할 경우 재무상태표상 가장 위쪽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자, 유동성 배열법으로 하면 제일 먼저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 그럼 유동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죠. 비유동에는 투자자산과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형체가 안 보이는 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전세권이나 임차증금 이런 것들이죠. 당좌자산은 현금하고 빨리 바뀌는 거예요. 재고자산은 팔아야 돈이 되는 거, 상품 같은 것들, 상품 제품 이런 거. 당좌자산은 현금이나 예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단기 매매증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여기 가만히 보면 영업권은 요거는 그 어디에 속하냐면 무형자산에 속해요. 무형자산. 장기대여금은 요거는 투자자산에 속합니다. 단기대여금은 바로 당좌자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건물은 유형자산에 속합니다. 그러면 순서가 제일 위로 올라가는 게 바로 이거죠. 가장 위에 표시되는 거는 단기대여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자산으로만 짝지은 것은 무엇이냐?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죠. 그 다음에 차려온 방구나 기계장치는 사용하면 그만큼 가치가 주니까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자산이 이 두 개가 맞죠. 여기 그 단기 매매증권은 감가상각이 안 되는 거고,
건설 중인 자산도 지금 현재 건물을 완공을 안 한 거니까 사용을 안 했으니까 요거는 짓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 짓고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재고자산도 감가상각 안 하죠. 건설 중인 자산은 이제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그 계약금이나 이렇게 계약금이나 중도금 주면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뭐 보통예금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도금 줄 때도 이렇게 나가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 이렇게 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지고, 건설 중 자산인 자산 없어지고, 나머지 잔금 보통예금 주고 이렇게 완공이 되죠. 자, 구축물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축해 놓은 거, 뭐 조경이라든가 뭐 이렇게 담벼락, 뭐 다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구축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다음 중 회사의 재산 상태가 다한 것 같은 경우 순자산은 얼마인가, 자본은 얼마인가. 이거야 자산에서 부채 빼면 나오죠. 그럼 지금 현금하고 선급금, 그 다음에 재고자산, 대여금, 요 네 개가 다 자산이죠. 요 네 개가 여기에요. 요 네 개 다 자산이고, 요거는 부채네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럼 이거 다 더해서 빼면 금액이 나오겠죠. 이거 다 더하면 50, 60, 140에서 40 빼니까 100만원 나오죠. 1번 정답이네요. 이건 뭐 암산해도 되죠. 다음 중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연결한 거. 재무보고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 이거는 자산부채 자본을 말하는 거죠. 그거의 계정 과목으로만 연결된 것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자산부채 자본으로만 돼 있는 거는 선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근데 급여는 비용이라 해당이 안 되고요. 매출원가도 비용이라 해당이 안 되고, 이거는 부채고 이건 자산이고, 현금하고 선급 비용 요거 해당되겠죠. 자산, 매출 채권에 해당되는데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해당 안 되고, 그래서 2번이 답이죠. 다음 중 현금성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타자가 우승하면 국가에서 공짜로 배당금 준다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타자, 타인발행수표, 자기합수표. 타인발행수표는 보통 문제에서 동전발행수표, 동사발행수표 이렇게 나와요. 당사발행, 우리는 당사발행. 우리 저 국어에서는 그 주어가 보통 많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거의 빼요. 그래서 동사발행, 동전발행 그러면 그 대명사 역할이에요. 뭐 서울상점의 매출하고 대금은 동사발행 그럼 서울상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타인이 발행한 당자수표,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 이런 거,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우체국을 통해서 돈을 보내고 받고 하는 거, 보통예금이나 뭐 이런 것들, 당좌예금 같은 거, 이거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 만기가 되는 여러 가지 이내 만기가 되는 그 채권이라든가 이런 투자 상품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표는 통신비예요. 우표는 이건 통신비입니다. 그래서 요거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채권에 의해 기말 자료에 의한 매출 채권의 기말 대순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기초의 채권이 50이었는데 단기 매출액 200인데 전액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그럼 250으로 늘었죠? 그럼 외상 매출금 계정 T자를 그리면 뭐 간단하죠. 기초의 매출 채권, 요 외상 매출금이라 하지 말고 그냥 외상 매출금 받은 놈을 통틀어서 매출 채권이라 그러니까 매출 채권 차변에 기초 50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 그 다음에 회수한 거는 채권이 줄어든 거니까 대변이죠. 150만원, 150만원이 줄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차기 이월되는 거는 100만원이 차기 이월되죠. 그러니까 요거에 지금 보니까 1%의 충당금 설정하다. 100만원이 1%면 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자리에서 부채 합계액은 얼마인가? 부채는 직원에게 빌려준 금전, 이건 대여금이라고도 하지만 가지급금이라고 많이 쓰죠.
대표이사에게 돈 빌려줘도 뭐 인출금이라고도 하지만 법인기업은 다 가지급금, 개인기업도 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이에요. 이건 자산. 그 다음에 이것도 선지급금도 선급금, 이것도 자산이죠. 선수금은 부채, 선급비용은 자산, 선수수익은 부채. 그러니까 요 선수수익하고 선급금 더하니까 3만원과 7만원 더하니까 10만원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가나다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총계적 원장에 전기를 해요. 우리가 그 전산회계에서는 분계를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면, 분계를 전표에다가 입력하면 뒤에는 자동으로 작성해 주죠. 그리고 납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결산 정리 분계, 요거는 우리가 입력해 줘야죠. 결산 정리 분계. 그럼 수정후 시산비 작성하고, 요거 답원은 각종 장부의 마감, 장부 마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분계, 정리분계, 각종 장부의 마감. 그 다음에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할 때 차감하는 계정이 아닌 것.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할 때 차감하는 계정이 아닌 것은, 뭐 매입 할인도 차감하고 매입 환출도 차감하고 애누리도 다 차감해요. 이런 건 전부 다 빼기 하지만 매입 부대 비용은 이건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매입 부대 비용은 매입 운임이나 뭐 하역비나 수수료 같은 거, 매입 수수료, 보험료, 매입할 당시에 그 물건에 관한 것을 가산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이건 판관비예요. 그런데 이 기부금이나 이자 비용 요거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요거는 영업의 비용. 이거 영업활동하고 관계없죠. 기부금, 이자 비용, 처분 손실은 영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물가가 상승 시에 먼저 들어온 거 옛날 거 싼 거부터 파는 걸로 하는 거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간 걸로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물가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자,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먼저 들어온 거를 파는 걸로, 이거부터 파는 걸로 하니까 원가가 싸죠. 그러니까 이익이 과대 계상됩니다. 이익이 과대 계상되고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자, 그러면 일치하죠.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니까. 뭐 마트 같은 데는 다 대부분 다 선입선출법이에요. 다 선입선출법.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 있어요. 마트에서 이렇게 바꿔도 삑 하면은 그 재고에 있는 상품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착착착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액이 과소계상된다. 아니죠. 과대계상되죠.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니까 나중에 들어온 게 요게 재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재고가 되니까 요게 과대계상되죠. 재고 과대계상.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후입선출법의 경우에요. 후입은 나중 들어온 거 먼저 파니까 제일 앞에 옛날에 싼 게 남은 거니까 이건 후입선출법의 설명입니다. 이건 후입선출법의 설명이에요. 기말재고자산이 현행원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그렇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니까 나중 들어온 거 최근에 시세대로 그냥 현재 시세대로 남는 거니까 현행원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맞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다음과 같이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토지라는 거는 이제 이건 무상으로 취득했다는 것은 공짜로 그냥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토지는 그 상대방 증여한 사람이 옛날에 뭐 이거를 100원 주고 사왔는데 그 땅값이 올라갔고 현재 100만 원 한다. 그럼 그 사람 사온 거는 신경 없어요. 현재 공정가치. 이건 공정가치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래되는 가치를 말하니까 쉽게 말하면 시가입니다. 시가.
이게 100만원짜리예요. 지금 내가 토지 받은 건 현재 가치로 100만원짜리인데 취득세가 4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합쳐야 되죠. 그래서 104만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